예, 그러면 또 우리 최종 정리, 민사소법 최종 정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정도, 지금 2시 5분이니까 한 8시 정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대략 한 60분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이게 특히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거냐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서 답을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맨 처음에 보시면 오늘 이제 자료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우리 실전 수업을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적식, 적법 1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변론과 증거, 소송의 종류, 상소, 재심, 객관적, 다수상사, 이렇게 대략 6개, 혹은 이제 수업 중에는 8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적식과 적법에 있어서 법원, 당사자, 소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일단 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소송 요건적인 측면에서 법원, 당사자, 소송물에 대한 적식, 적법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송물에 관해서는 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앞으로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이 소송물에 관한 문제 중에 본안 판단, 이른바 변론과 증거에 관한 문제냐, 요걸 이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문제 중에 이 중에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소송이라는 건 당사자가 청구한 어떤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이른바 권리분쟁 절차, 권리분쟁 해결 절차라고 했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판결들은, 그리고 결정들은 크게 3개 정도 나눠질 수 있어요. 적식에 관한 문제로 해서 이른바 소장 각하 명령, 그리고 적법에 관한 문제로 해서 소각하 판결, 그리고 본안에 관한 문제로서 청구 인용이나 청구 기각 판결, 요 3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적식에 관한 문제는 주로 이제 당사자와 소송물 특정에 관한 데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일단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적식에 관한 문제인지 적법에 관한 문제인지 혹은 본안에 관한 어떤 청구 기각이나 청구 인용에 관한 문제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거꾸로 오셔가지고 문제를 파악할 때 그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적식과 적법에 관한 문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시면 거의 21년도하고 18년도를 빼고는 거의 항상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로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망,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나왔었죠, 그죠? 당사자 사망에 관한 문제는 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항상 논의해야 될 게 20년도에 나왔던 법인의 대표자, 이른바 대리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론과 증거에서 이 소송 절차 중단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당사자 사망이 소송 중 사망이냐, 재소 전 사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변론과 증거에서 소송 절차 중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변론과 증거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당사자 사망에 관한 소송 절차 중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론과 증거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21년도에도 보면 공시송달이나 추한항소 정도에서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변론주의, 이른바 처분권주의 내지 혹은 변론주의 혹은 소송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 이런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지금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선 올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변론과 증거 중에서 특히 변론 부분, 심리, 법원이 심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꼭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쭉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까지는 이른바 소치하 간주까지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 20년도에 보면 서증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죠? 거의 변론에 관한 문제는 그것이 증거법에 관한 문제인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관한 문제인지 어쨌거나 그것은 항상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소송의 종료 보면 알겠지만 기판형 문제는 언제 나와요, 그죠? 그게 상계인지 혹은 재상계 항변인지 어떤 식으로든 항상 나오니까 기판력도 한번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상소와 재심, 객관적 병합, 다수상사자인데, 객관적 병합하고 다수상사자 소송관계도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20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번갈아 가면서 해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한 최신 판례. 보통 최신 판례는 2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 23년도라면 21년도하고 22년도 정도 판례들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기출문제에서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보통 해마다 그 새로운 판례,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안에 나왔던 판례는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게 어떤 판례인지는 뭐 판례의 그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공부하기는 매우 힘들고, 그러면 다시 또 원칙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 중에 주소 찾기라고 하는데, 이게 소속물에 관한 어느 부분에 관한 문제인지를 일단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수업 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최신 판례 중에 22년도 판례를 좀 특히 이제 왜냐하면 작년에는 또 21년도 판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얘기하다 보니까 21년도하고 20년도에 관한 판례도 좀 올려달라 해가지고 급히 21년도 중에 2개 정도 판례 먼저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는 제가 20년도하고 21년도에 최종 정리했던 거기에 이제 똑같은 판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니까 그렇게 20년도하고 21년도에 관한 판례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시고, 오늘은 22년도 중에 반드시 파악하고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 그 판례들을 꼭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판례를 하고 나서 근래 나왔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법원 행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그다음에 법원 행시, 요 4개의 고시 시험이 민사소송법의 사례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변리사니까 변리사는 작년까지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봤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알아봐야 될 게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법원 행시 문제인데, 법원 행시, 법무사는 작년 10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따로 하기에는 좀 철이 지났고, 그래서 올해 나왔던 법원 행시 문제, 그리고 올해 나왔던 변호사 문제, 그리고 작년 12월 맨 마지막에 있었던 변호사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내일부터 그 변호사 모의고사가 내일부터 시작돼요. 6모, 그 다음에 8모, 10모, 그러니까 변호사는 3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고, 거기에서 보통 한 2, 3년치 내에서 대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로스쿨 교수들이 가장 그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표준, 지표로 삼는 게 바로 그 변호사 모의고사입니다. 옛날에는 사법고시 문제였는데, 그 사법고시 문제를 이제 없애버리고 지금 변호사 시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표준, 요즘 한참 논의되는 게 이른바 공정수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가 공정수능인지 얘기가 또 딴 데로 가게 생겼는데, 어쨌거나 마음에 안 들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은 다 수능이 그 어떤 지표가 되고요.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있는 모든 사례형 시험은 변호사 시험이 가장 큰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다 이제 변호사, 그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요즘 한 2, 3년 동안에 변호사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하는 거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해마다 변호사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이 한두 문제는 겹칩니다. 거의 똑같이 겹쳐요. 거의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원래 예년 같으면 8월 초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달 전에 제가 최종 정리하면서 고에 봤던 6모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그 변호사 모의고사 이런 게 나왔다라는 정도로 보여드리는데, 7월 22일, 23일 시험을 잡히는 바람에 그 한 달 전에 제가, 왜냐하면 7월 달 넘어가 버리면 거의 여러분 심리적으로 멘붕 상태가 오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시멈 잡아가지고 오늘 하는 것이고, 6월 모의고사 올라온 것도 역시 제가 우리 커뮤니티 그 JEHJ 무슨 그룹 같잖아요. 그죠? JEHJ 그 커뮤니티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번 주에 보면 아마 요번 주 말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번 주 말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문제와 해답지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비교적 문제는 쉬우나 문제 유형이라든지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트렌드를 살펴볼 때는 거듭 얘기하지만 변호사 모의고사